예, 오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인간행동 그리고 발달과 사회복지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인간 발달의 특성, 인간 발달의 원리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 학습, 사회화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이런 개념들은 발달이라는 개념과 유사 개념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 발달 단계를 우리가 뭐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쭉 다루게 되는데, 이런 발달 단계에서 이런 발달 단계와 그리고 그 과업들, 발달 과업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사회복지사 자격 시험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인간 발달의 원리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시험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발달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시험의 그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죠. 그래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인간 행동 그리고 발달, 사회 환경과 사회 복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행동의 이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인간 발달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 발달의 원리라는 부분이 이제 점차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인간 행동의 이해라는 부분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주로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을 이해하는 데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행동의 이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사회복지에서 인간행동을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첫 번째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체계 이론에서도, 사회체계 이론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PIE 해서 인바이러먼트,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PIE에서 실천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내적인 측면, 그 부분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환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 해서 이론적인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을 이해한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볼 때 사회 환경과 개인의 내적, 외적으로 다양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사회체계 이론이나 생태학 이론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데, 환경은 자연 환경도 있겠지만 사회 환경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기후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성격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 환경, 인간을 둘러싼 가족이나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이제 문화 같은 커다란 거대 그 사회까지 사회 속의 환경 속의 인간, 사회 환경 속의 인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전 생애적인 발달 관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론 같은 경우는 초기 아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 단계를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론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거론하지 않은 그런 이론에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전생애적인 발달, 그래서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인간의 발달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애라는 거는 뭐 출생부터 사망 또는 뭐 수정부터 사망까지 그 태아도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생애에 걸친 인간의 이거는 이제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발달의 원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전생애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는 인간의 발달이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한 차원의 그런 영역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통합적인 상호작용하는 결과로서 발달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몸이 아프면 심리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신체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 관계로도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생애의 발달을 본다라는 게 두 번째 인간 행동의 이해의 어떤 틀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인간의 성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이긴 하지만 인간의 행동을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밑면에는 사회 그 성격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인간을 이해하고 미래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행동을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 행동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원인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성격 이론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다양한 그 프레임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이해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자, 부적응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이제 이상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이제 이상적이기라기보다는 이상행동이죠. 그래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보통 이제 기준이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두 번째 파트로 또 이상행동에 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긴 따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인간행동의 이해는 인간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이것이 정상적인 범주에 드는 것인지 아니면 부적응적인 어떤 범주에 드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그 행동 중에 변화를 필요로 하는 행동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런 기준에서 벗어난다거나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이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 행동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인간의 행동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 장에서라든가 아니면 성격이론 파트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는 이제 인간의 발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개념적인 것들, 발달의 개념, 그리고 발달과 유사한 개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발달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을. 자, 인간의 발달의 개념을 보면,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출생부터 사망까지. 우리가 전 생애의 발달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발달에는 신체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통합한 그런 발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등 전인적인 측면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발달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자, 발달의 유사 개념을 먼저 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발달의 유사 개념을 이제 성장, 성숙, 학습, 그 다음에 사회화도 추가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발달과 비교를 해보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이유는 발달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어떤 것들이 발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제 알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발달이 가장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발달에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달은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과정이다라는 거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발달이 어느 순간에 멈추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린아이들이 크거나 뭐 이럴 때만 이제 발달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사망까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상승도 포함하지만 하강도 포함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커가는 상승의 과정도 있지만 노화라든가 뭐 늙어가는 거 이런 하강의 과정도 발달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전인적으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받은 내용에 의해서 신체적인 어떤 측면에 뭐 사춘기가 나온다든가 뭐 2차 성징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부분의 발달도 포함하지만 심리적인 거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받는 그런 영향에 의한 발달도 모두 다 발달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발달의 개념에 나와 있죠. 시간에 따라서 신체 구조, 사고, 행동의 변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양적인 변화도 포함하는 거죠. 양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키가 큰다든지 몸무게가 는다든지 뭐 이런 변화들. 그리고 질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질적인 뭐 이제 영구치가 뭐 돌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도 모두 발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알고 이제 발달의 개념으로 알고 그리고 나머지 개념과 그 개념들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발달의 개념과 조금 다른지라는 것들을 구분하는 그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할 내용은 성장인데요. 자, 성장은 가장 크게 발달의 개념과 다른 부분은 주로 양적인 측면의 변화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신체가 크기가 커지거나 뭐 근육의 힘이 세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몸무게가 늘고 키가 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성장의 방향이나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신체의 증가, 근력 증가, 인지의 확장 이런 것들은 환경 영향도 어느 정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부분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포함을 하고 있고, 자, 성장이라는 부분은 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뭔가가 커지고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 근데 발달은 하강도 포함하고 질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발달의 개념이 성장보다는 큰 개념이다. 여기에 성장이라는 부분은 발달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숙. 성숙은 주로 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유전적인 부분. 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영구치 나는 거. 그 다음에 2차 사춘기적인 특징이 성적인 성숙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뭐 폐경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내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받게 되는. 그래서 영구치나 사춘기 이런 것들은 주로 부모로부터 좀 받은 그런 요인들이 많이 강한 거죠. 그래서 성숙은 내적인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유전인자 정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경험이나 훈련과 같은 환경과는 관계가 없다. 뭐 물론 요즘에 사춘기가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것들과 개념과 비교했을 때는 주로 유전적인 환경의 영향들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성숙은 발달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발달은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